여러분 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 주변 자체가 참 안정되지 않고 시끄러운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 정보당국에 요구하던 그 시절 우리도 함께 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식범위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금이라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안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우리에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그야말로 몰표를 몰아주다시피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게 우리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공표한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들은 사회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 기회를 공평하게 줬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오로지 자기 측근, 자기의 친인척, 내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내세우고 모든 폭리를 취해간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그 기회와 공평한 기회를 줬습니까? 이제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공평과 공정과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저들로부터 정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우리 당의 목표이고 우리 국민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는 반드시 평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LH 사태에서 여러분들 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동을 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그 이권을 취득해 갔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김이 하나 없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 사업에서 모든 풍리를 취해가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민주당 정부에게 정말 공평과 공정과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정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이 정권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지금 프랭카드 붙인 것처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보수 정권에서 국민들의 그 염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한 거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3구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이 반성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당원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최춘식! 다시 한번 합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7회 최춘식!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줬다고 내세운 경제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국민들 여가 있는 생활을 해주겠다고 기치를 내세우면서 말한 것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입니까? 경제 용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말하는 전적인
그 경제 이론에서 낙수 효과를 분수 효과로 바꿔서 가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안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제사전 다 뒤져도 그런 말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봉급을 주축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그것을 마치 분수가 밑에서 올라오듯이 그런 소비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 지역사회 경제 효과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특징적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충분한 소득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700만을 넘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임금주도 성장에 기초한 소득주도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이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하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을 위반했을 때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거둬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핍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바꿉시다. 자, 구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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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는 또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원래 주간 허용됐던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거기에서 16시간을 줄여가지고 52시간의 근무제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충분히 더 일할 용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더 올릴 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2시간을 단축하니까 우리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2시간에 맞춰서 근로 계획을 맺다 보니까 나머지 더 조업해야 될 시간에 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부담, 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안타까움, 이러한 것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들 지역사회에서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2시간 근무를 해서 나머지 시간은 밤이 있는, 저녁이 있는 우리의 삶을 주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까? 이제는 3월 9일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를 주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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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가 안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월북사고 기억하시죠? 동해안 쪽에 22단 해안 쪽을 따라가지고 있는 그 부대에서 아주 고정적으로, 단골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남북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이와 같은 그 철책 근무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소대장 시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12사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남북을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남쪽에 있는 월북자가, 탈북민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막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막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을 오가면서 우리의 모든 군사기밀 내지는 보안 유지의 사항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안보라는 명목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보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그 방어태세를 갖추고 지켜주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실상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난번 지나간 얘기지만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사살 사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실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뤄졌던 한박도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박도가 북한의 주소를 가지고 있든 우리 남쪽의 주소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9.19 군사 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적대 행위를 남북한이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박도는 어떤 곳입니까? 한박도로부터 인천공항까지가 4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탄 한 발이면 바로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박도에 설치한 레이더는, 북한 레이더는 군용 레이더가 아니라 민간 레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간 레이더에 군용 비행기 선박 안 잡힙니까? 민간 레이더라더라도 장치해놓으면 모든 군사적 행동하는 그런 물체들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거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군용 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적대 행위가 아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기한 그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 국방부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맞습니까? 이제 이 국방부를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런 국방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제 윤석열 대선 캠프로부터 윤석열 캠프의 코로나 회복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명되게 된 이유는 그 전부터, 우리가 한 달여 전부터 이 코로나에 대한 거, 백신 패스에 대한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그 극적인 투쟁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하는 단체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합치면 학부모 단체만 말씀드리면 1064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의사협회, 그 다음에 코백회 다 합쳐가지고 나가면은 2천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반 정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백신 패스에 대해 가지고 극적인 반대를 하느냐? 백신 패스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열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그 행동권 자체를 모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패스 제도를 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저와 함께 그 뜻을 해주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 토론회에서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는 전면 수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벌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지향해 나가면서 음식점에는 알고 있는 일행이면 4사람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현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9시 이전에만 하라. 이런 것을 지금 규정으로 우리 질병청이 내놓고 있는 정책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들어갈 때 알고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따로따로 앉으면은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이 퍼지고, 그렇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 8명 앉으면은 이 코로나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무작정 창궐하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오셨겠지만 또 음식점 영업을 하신 분도 오셨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자체가, 그 논리가 정말 맞습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과감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이 정부의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데 뜻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백신 패스의 철폐를 위해서, 백신 패스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 코로나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 함께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제3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마트 같은 것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강한 그 반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부이든 간에 옛날 전제정권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재산을 뺏어가거나 내 자식의 손을 대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명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를 이것을 강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한테 와도 금방 퇴치가 되고 나한테 온 걸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이 면역 항체가 형성이 돼서 코로나부터 안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질병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왜 백신 패스를 강요하냐고 물으니까 질병청의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학생들이 그와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학생들은 활동성이 강하고 또 방학 중에 다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성인들에게 감염될 그 우려가 있다 해서 어린 학생들까지도 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증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병입니까? 내가 감기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정말 기침도 하나 하지 않는데 검사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환자입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왜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왜 백신을 맞추고 그래서 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이게 타당한 정책입니까? 아니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또 그 기류를 타고 가는 이재명 후보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반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집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절대 이러한 사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서 저들로부터 정권을 회수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이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 당신들 자식들한테는 이 백신을 맞췄습니까? 맞췄다면 현황을 제출하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줍니다.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파악해도 지금까지 아마 다 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따르고 있는 공무원들 본인들은 백신 다 맞았습니까? 3차까지 그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됩니까? 왜 이런 지나친 정책,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정책에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3구 대선에서 이거 평가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포천 행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정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국민에게 뭔가 내놓기를 꺼려하는 정부라고 해서 저는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을 적으로 하는 정부, 바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 이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이고 이 정부를 계승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지가 없는 정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치 못하는 이 정부를 거기로부터 정권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금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지 못했던 우리 옛날 그 시절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전국에 똑같은 프랭카드 붙여놨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정권을 주신다면 그 부분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 이 나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그 현장에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앞에 지금 많이 되는데요. 자, 윤석열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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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